14일이죠. 이해찬 전 대표가 대선에 등판했습니다. 최근 들어 다시는 정치평론을 하지 않겠다던 유시민 이사장도 슬슬 시동을 걸고 여러 차례 가스총에서도 다뤘듯이 추미애, 조국 두 전직 법무부 장관들도 자꾸 목소리를 내는데요. 물론 이들이 입을 열수록 민주당의 독재에 가까운 정치 체질만 중도층에게 강조한 셈이 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지지율을 깎아먹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돕겠다고 나선 거겠죠. 하지만 중도층 흡수가 관건인 이번 대선의 특징을 고려했을 때 이해찬 전 대표가 나선 것은 결정적인 패착으로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이해찬 전 대표가 선거 국면에 등장한 속사정, 그리고 이 결정이 민주당과 이재명에게 왜 돌이킬 수 없는 자충수가 될지 살펴보는 시간 함께 하시죠. 14일입니다. 이해찬 전 대표의 등판을 두고 진중권 전 교수가 페이스북을 통해 비평을 냈습니다. 이건 친문들이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는 거죠. 가뜩이나 이낙연 전 대표와의 경선 이후 이낙연 전 대표 본인은 물론이고 다수의 친문 세력들이 이재명 후보를 적극적으로 돕지는 않는 그런 모양새였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메머드 선대위를 슬림하게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 본인 그리고 측근들이 주도를 하는 판이 됐으니 캠프 내의 친이, 친문 세력의 분열은 가속화됐죠. 그렇지 않아도 미적거리던 의원들이 딱히 도울 일조차 없어진 겁니다. 바로 그걸 촉진하고 독려하려는 차원에서 상황, 이해찬 전 대표가 나섰다는 거죠. 이 전 대표의 등판, 진 전 교수의 한 줄 평은 중도 확장의 걸림돌입니다. 그 근거로 과거 2016년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이해찬 전 대표와 정청래 의원 두 사람을 공천에서 탈락시켰던 일화를 들죠. 바로 그게 민주당 측에서는 신의 한 수였다는 겁니다. 강성인 둘을 쳐냄으로써 민주당이 중도로 효과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쫓겨났던 이 전 대표가 귀환해서 당권을 잡는 바람에 지난 5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적골이 났다. 이게 진 교수의 평가입니다. 그간 영상에서 꾸준히 다뤄왔듯이 지금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국민들이 가장 혐오하는 민주당의 체질,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독선이죠. 이중잣대, 내로남불, 편가르기, 끝내는 국민들까지 서로를 증오하고 분열하게 만든 민주당의 체질, 전부 독선과 오만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 대표는 마치 그 화신과 같은 느낌인데요. 포용력, 협치, 중용 같은 단어들과는 정반대편에 서 있는 분이죠. 아마 같은 민주당 사람들도 이런 이 전 대표의 스타일, 그리고 선거에 끼칠 악영향을 모르진 않을 것이다. 이게 진 전 교수의 평가인데요. 그런데도 이 전 대표가 끝내 등판한 이유에 대해 그 정도로 의원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 그 정도로 이재명 캠프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분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죠.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합니다. 선거에 완벽한 카드야 없겠습니다만 중도층 흡수를 생각하면 분명히 자충수가 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불러내야만 하는 카드. 이 전 대표의 이미지를 생각해보면 민주당도 위기감을 꽤나 인식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장애인 혐오 발언, 기자한테 후레자식이라고 막말,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이 전 대표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수많은 언행이 있었습니다만 이 전 대표도 민주당의 DNA, 내로남불을 당연히 보여준 적이 있겠죠. 단순한 폭언보다도 이 전 대표의 이중성이 드러나는 발언들 잠깐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박원순 전 시장 피해자에게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걸 텐데요. 사회 각계각층에서 미투 국면이 한창이었을 때 유죄 추정 원칙으로 맹공을 퍼붓던 사람이 자신과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같은 민주당 쪽 사람이라고 해서 갑자기 저런 표현을 지어낸 것도 능력이라면 능력일 겁니다. 또 자신은 20대 총선에서 공천 탈락하니까 무소속 출마를 해서 복당을 해놓고 다음 총선 때 공천 탈락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면 영구 제명하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었죠. 지금은 국민의힘 당대표가 된 이준석 당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너무도 황당했던지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거냐, 4년 전 본인이 그렇게 하셨다 저격을 하기도 했는데요. 열과자면 왜 더 없겠습니까마는 그 중에서도 압권은 자기 정체성마저 부정하는 내로남불이었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블룸버그 통신을 인용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 이렇게 지칭했을 때 존재하지도 않는 국가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죄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엄청난 논란이 일었습니다. 글쎄요, 방송에 나와서 했던 약속과 달리 헌정 역사상 최초로 국민을 모욕죄로 고소한 그런 분이 문재인 대통령이시지만 이때는 직접 나설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앞장서서 권위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냈거든요. 실제로 국가 원수 모독죄라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국가 모독죄가 있죠. 더 정확히 말하면 국가 모독죄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노태우 정부 때인 1988년에 이미 사라진 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때 민주화 운동가였던 이 전 대표가 존재하지도 않는 법을 들먹이면서 사라진 지 30년이 넘은 독재의 잔재를 야당 원내대표 입을 막겠다고 들먹인 건 정치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마저 스스로 부정한 내로남불 중에 내로남불이라고 할 수 있겠죠. 독재에 항거했던 과거의 이해찬이 타임머신을 타고 날아와서 오늘의 거물 정치인 이해찬을 본다면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요?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죄로 규정하는 권위주의로 가득한 정치인 이해찬을 본다면 말이죠. 이번 이 전 대표의 합류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불보듯 뻔합니다. 절대로 바뀌지 않는 민주당의 체질, 다름을 틀림으로 규정하는 독선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기겠죠. 국민들에게 왜 당신들이 우리에게 정권을 주면 안 되는지, 권력을 이양하면 안 되는지 앞으로도 많이 보여주는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합니다.